두 번째 주제는 투자부동산이죠. 토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참 좋은 문제인데 알면 바로 맞히고 하니까. 그래서 119랑 120번은 투자부동산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투자자산의 세 번째 주제인데 퇴직금 관련된 거예요. 퇴직금 아주 중요하죠. 일단 원래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그 뭐 문제 한번 훑어보시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회사인데 근로기준법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1년 이상 근속한 직원한테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퇴직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놀랍게도 퇴직금 대비를 안 합니다. 그런 회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그냥 누구 퇴사한다 그러면 막 돈 구해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가 준비가 안 된대요. 그런 회사도 있겠죠. 회사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회사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뭐 횡령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먹고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회사가 있고 금융회사를 하나 껴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그 영업을 하는 거죠. 우리 금융상품 중에 그 퇴직연금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그럼 네가 여기다가 그 통장에 넣으면 이자도 주고 퇴사하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니까 이걸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횡령 못 하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직원의 퇴직금을 여기다 맡겨버리는 거야, 아예. 뭐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확정급여형이 있고 DB형, 확정기여형 이런 식으로 DC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외워서 답 맞히면 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리려고. 솔직히 이게 말장난치기 좋거든요. 한 글자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답이 알싹 바뀌어요, 한 글자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문제를 잘 내거든요. 그러면 한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보면은 확정급여형은 그냥 제가 좀 대충 후려쳐서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을 때 월급이 300이었다고 할게요. 월급 300. 뭐 한 3년 일해가지고 500으로 늘었다고 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하겠대. 퇴사.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그냥 대충 이 사람 퇴사할 때 월급이 500이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원래 12분의 1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봉은 6천인데 퇴직금 500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500 곱하기 3 해갖고 줘요.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우리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 쌓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내가 퇴직금 얼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도 있어. 어떤 걸로? 퇴사 직전 월급으로. 근데 지금은 모르지. 내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근데 확정은 돼 있어.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확정급여형인데 그러면 이때 원래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입사했을 때 월급이 300이니까 연봉이 3,600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년을 딱 근무한 그 순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퇴사하면 300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을 이 금융회사에 넣어놔야 돼요. 맞죠? 이론상으로. 그래야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1년을 근무하면 만약에 400이었다고 쳐요. 그럼 또 400을 넣어놔야겠죠. 그리고 또 500이면 또 500 넣어놓죠. 그러면 사실 이게 부족해요, 금액이. 맞죠? 500씩 3번 줘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 이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식해서 뭐 갚아주겠다 이런 느낌이 금융상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 금융회사한테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통장.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이름이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퇴직금 통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잖아요. 통장이니까. 그러면 직원 한두 명 거 모으는 거 아니겠죠? 만약에 100명 있으면 300만 원씩 100번 이렇게 넣으면 막 3억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 자산 이름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퇴직금을 회사 명의로 개설을 해서 갖고 있다가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분이 뜨면 회사가 감당해야 돼. 어차피 회사도 줘야 되죠? 그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요. 그러니까 확정돼 있다. 그다음 확정기여형은 저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입사를 하면 원래는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긴 하는데 그냥 설명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이 월급이 300인데 300씩 12번을 일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그때 300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달로 쪼개면 300 곱하기 12분의 1씩 쌓이는 거잖아요. 사실 한 달에. 그렇게 모여서 1년에 3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달마다 12분의 1씩을 직원의 퇴직금 통장에 쏴버려요. 그냥 쏴버려. 내가 관리 안 하고 이자고 나발이고 난 됐으니까 이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퇴사하면 알아서 갖고 가. 근데 물론 그 통장은 기본적으로 퇴사를 해야 깔 수 있는 통장이에요. 안 그러면 월급 더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회사 알아볼 때 막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봉, 협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3,600 써놓고 퇴직금 포함 이딴 데 가면 안 돼요. 퇴직금은 여러분이 여기서 300씩 12번을 받는 다음에 플러스 1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300을. 근데 여기 꼽살이 껴서 13으로 쪼개서 줘요. 못 되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퇴직금은 더 주는 개념인 거지 연봉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버티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직원 통장에다 한 달마다 쏴주는 개념이니까 비용 처리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한 글자 차이로 답이 아예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되게 엄청 좋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외우지.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퇴직급여가 비용인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고 제조를 하는 직원도 있고 영업을 하는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 800으로 또 나눠줘야겠죠. 이런 디테일까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확정 기여형이냐면 직원 통장에 바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그 쌓여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운용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뭐 인도 채권 이런 거 사겠다 하면 자기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떡이 커야 보물이 붙죠. 우리가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1, 2% 먹어봤자 뭐 10,000원, 20,000원 이러죠. 확정 급여형이 짱입니다 그냥. 왜냐면 연봉이 보통 오르잖아요. 그 연봉 곱하기 연수해서 받는 게 최고죠. 그래서 거의 이걸로 해요 보통. 근데 확정 기여형으로 하면은 이제 그 격리가 편해요. 퇴사할 때 그 회계처리가 따로 없으니까 한 달마다 줘버리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원래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복잡하려나?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2월 31일이 되면
12월 31일에 결산을 하잖아요. 모든 결산을 다 하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다 퇴사하면 지금 퇴직금 얼마 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왜냐면 퇴직금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돈 다 써버리면 큰일이죠. 퇴직금 못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에 그런 걸 하거든요. 지금 직원들 퇴사하면 얼마 주지? 그걸 부채로 잡아요.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할게요. 그 이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인데 이거 충당부채에서 충당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대손 충당금 할 때. 그래서 충당은 언제 돈이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채워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언젠간 퇴사할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퇴사하겠죠. 그래서 충당부채로 잡아놓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퇴사하면 이 정도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퇴직금을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비예요. 대비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하는 회사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건 한다고요.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 이건. 지금 퇴사하면 5억 있다고? 근데 다 5억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 대비를 하냐 안 하냐지. 그럼 가장 좋은 회사는 이것도 확인하면서 요 둘 중에 하나도 하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고, 막장 회사는 퇴충만 잡고 인식 대비를 안 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럼 되는 대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모아서. 근데 우리는 뭐 대충 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부채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대손충당금도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슷하거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이었어요. 대손 기억나세요? 돈을 못 받은 건 아닌데 못 받은 걸로 쳐서 자산을 내려버렸죠. 1%는 아마 못 받을 거야 해놓고 지가 자산 내려버리고 비용 잡아버리죠. 그게 대손상각비 있었잖아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고. 비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격을 비교해 볼게요. 자산이 줄어들었다.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순자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랑 같아요. 왜냐면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줄면 순자산 주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한테 부채가 느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는 직원이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쌓이겠죠. 갈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언제 줄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근데 부채가 쌓이긴 하죠? 근데 이 부채가 늘면 순자산이 감소해요. 맞죠?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인데 부채가 늘어나면 순자산이 줄어들잖아요. 자, 둘 다 순자산이 줄죠? 순자산이 줄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순자산 감소분이 비용이니까. 순자산 증가하면 그건 수익이고. 이제 계속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여기도 비용이 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 이 비용은 뭐냐? 여기서 쓰는 퇴직급여예요. 퇴직금 때문에 지금 부채가 생긴 거니까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뭘 여러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건 돈이 들지 않죠? 그냥 이만큼 부채가 늘었군 하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은 반드시 나와.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때문에.
맞죠? 근데 거기서 내가 확정급여형을 쓰는 회사예요.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편의상 확정급여형만 하나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나오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저기 금융회사에 넣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도 나오겠죠. 다 나오는 거지 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지금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좋은 회사는 둘 다 할 것이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확정기여형은 한 달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줘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속 인식하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따로 쌓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 따로 자산 따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개를 퉁치는 개념인 거지. 맞죠? 대충 비슷할 거 아니에요. 똑같진 않지만. 근데 확정기여형은 한 달마다 줬죠 이미. 그럼 이제 퇴사한대 다음 달에. 그럼 한 달치만 더 주고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정기여형만 선택하는 회사는 이걸 안 해도 되죠. 뭐 얼마 주지 이걸 왜 생각해요? 맨날 줬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깔끔해요 회계 처리가. 엄청 편하겠죠. 근데 확정급여형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할 이유가 없겠죠. 그걸 이해하면 좀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은 한 달마다 줬으니까 1년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이거다요. 그럼 한번 볼게요. 121번 공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인데 임직원이라고 하면 임원이랑 직원인데 어차피 퇴직금인 건 똑같아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대요. 이미 가입을 했던 거죠 과거에. 그럼 12월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넣나 봐요. 한 달마다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일부러 역시 어려운 문제로 넣었는데 이 분결을 한번 봅시다. 근데 회계 읽을 거네요. 그럼 이때 5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꺼내서 준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부터 적어볼게요. 네,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내 통장에서 550이 빠져나갔으니까 저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도 550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하겠죠. 하지만 수수료를 떼죠. 그 관리하시는 펀드 매니저도 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그 수수료거든요. 그러면 550 곱하기 2%를 빼줘야 돼요.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1만 원은 일단 그 통장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550만 원이 빠진 539만 원이 저기 통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일단 뭐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11만 원은 어디로 갔냐? 550만 원이 감소했는데 390만 원이 증가했죠? 순자산이 11만 원 감소한 거네.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 이름이 뭐냐?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 비용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수수료 비용 검색하면 또 500, 800, 900 나오겠죠. 근데 이제 900은 아니에요. 900은 단기매매증권이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몇 번일까요? 누구 거 퇴직금이지? 영업부 800번. 800번. 영업부 직원 때문에 지금 수수료 내고 있죠. 그래서 800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부러 수수료 들어간 걸로 문제를 넣습니다. 왜냐면 쉬운 문제는 550, 550 끝이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선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이자도 불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DB형, 확정급여형이 나왔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써라 이 말인 거죠. 네, 121번 회계 1급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122번 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네요. 세무 1급 문제인데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아까 제가 상황 설명한 걸로 말씀드리면 당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말이 퇴직금을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몰라요. 네, 그 방식이 확정급여형도 있고 확정기여형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답은 안 어려워요. 답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총 납부한 게 2,500이랑 1,300이죠? 이거는 따로 적을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네. 3,800 그냥 합쳐서 적으면 되잖아요. 네, 보통 예금 3,800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이건 수수료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일단 확정급여형 있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300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퇴직급여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암기거든요.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DC형은 퇴직급여다.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잖아요. 퇴직급여 비용이죠. 비용은 여기서 끝인가? 500, 800 500, 800 구분해야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생산부서는 DB, 판매부서는 DC네. 그럼 800번 퇴직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 위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생산부서 직원이잖아요. 자산은 번호 없죠. 소송은 내 건데도 비용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외우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 두 문제 정도면 충분히 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3번 문제입니다. 자, DB형인데 여기까지 대비하셔야 돼요. 회계 1급에 나왔으니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수수료 맡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번에서 수수료 2% 떼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수료 2% 먹은 사람이 열심히 자산을 굴린 거예요. 주식해서 이자 30만 원을 번 거죠.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서 이자 생기면 통장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통장으로 누가 현금 갖다 주진 않죠. 그러면 DB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시는 거 알죠? 그럼 여기에 이자가 붙으면 이게 30이 들겠지 바로. 맞죠? 귀찮으니까 숫자만 바꿀게요.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30만 원이 는 거잖아요. 늘어났죠? 그냥 늘어났어요. 자, 늘어났으니까 순자산이 증가했죠. 순자산 증가는 수익이거든요. 그럼 무슨 수익이냐? 이자 수익이죠. 이자죠. 그냥 뭐 돈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빌려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죠.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DC형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할까요? DC형
DC형도 이자가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직원 통장에 줬잖아요. 그럼 걔가 이자 받겠지. 우리 회사는 이자랑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DC형하고는 운용수익 이야기를 안 할 거란 거예요. 네 통장인데 뭐. 근데 지금은 내가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우리 회사 명의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자도 일단 내가 받는 거지. 일단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었어요. 마지막 문제는 해부 1급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투자 자산은 좀 간단한 편이죠.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큰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유형자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유형자산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낼 것도 많고요. 실제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는 재고자산이랑 유형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유형자산 한번 볼게요. 그냥 뭐 바로 보면서 터득하도록 하죠. 한번. 유형자산 바로 문제 볼게요. 125번인데 유형자산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수연전자에서 200에 구입을 했습니다. 에어컨 샀네요. 그럼 이 에어컨을 앞에 설명을 보시면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죠. 우리 회사가 직접 사용할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이에요. 상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 25만원이다. 뭐 상황 파악 되시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럼 뭐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에어컨을 샀다, 사용할 거다. 근데 밑에 단서를 보니까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약간 좀 느낌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연한 것도 아닌 게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 비트코인 채굴 하는 데 있죠.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 막 깔아놓고 막 돌리면 열 엄청나잖아요. 그럼 거기 에어컨 틀어놔야 되잖아요. 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본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잖아요. 막 에어컨 풀가동 시켜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에어컨을 24시간 돌리면 그 에어컨 얼마나 쓰겠어요? 별로 못 쓰겠죠. 한 6개월 쓰고 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비용 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24시간 풀가동 해야 되는 업장이면 에어컨 뭐 그게 자산이야? 그냥 쓰고 버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조금 오래 쓰는 걸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 소모성이 강하면 저한테 이 보드마카랑 똑같은 거예요. 에어컨도 그냥 이거 며칠 쓰다 버릴 건데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자산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비품이에요. 비품.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이런 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몇 글자만 알면 돼요. 검색하면 되니까 뭐. 근데 비품은 이름이 두 글자라 비품으로 쓰셔야죠. 비 이렇게 쓰면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짧은 것만 기억하시고. 근데 막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거는 단기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보고 내가 인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지금 200이거든요. 네, 구입을 했어요. 돈은 200만원 2주 뒤에 준대요. 개정 과목 아세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왜냐면 원재료랑 상품 아니니까. 자, 일단 에어컨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200만원을 아직 안 줬잖아요. 누구한테 줄지 써야겠죠. 네, 수연전자 꼭 쓰셔야 돼요. 진짜 이거 여러분 돈이라 생각하세요. 수연전자한테 써놔야 돈을 제때 딱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 요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산을 사고 일단 부채로 퉁쳐놨어요. 근데 에어컨은 내가 외상으로 일단 샀는데 에어컨 설치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어떤 자산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옷 바지 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컨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이거 누르면 찬바람 나와라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에어컨만 덜렁 놓고 간 거예요. 그럼 뭐 눌러봤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설치까지 완료가 돼야 우리한테는 그게 에어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도 더해야겠죠. 더해요. 이름 없죠?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 중에 이름이 있는 건 딱 하나뿐이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900번 수수료.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이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이제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름만 비품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해요 계속. 그 다음에 126번 보겠습니다. 이만수 씨로 대표이사 이만수 씨로부터 시가 3천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증여받고 취득세로 2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차를 받았네요. 대표가 차를 준 겁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부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차량 운반부. 그러면 여러분한테 차량 운반부 생긴 거 맞죠? 네, 그러면 이걸 얼마로 쓸 거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시가 3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랜만에 새로운 이론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럼 취득 원가를 뭘로 할래? 라고 하면 일단 회계에서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돈을 쓴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쓴 돈이 없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지출액이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해. 내가 쓴 돈이.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자동차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이 차를 K카 검색해 보니까 뭐 M카 이런데 대충 한 3천 하는 거야. 이 차 모델이 몇 년씩 몇 킬로니까 3천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차를 얻기 위해 돈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빵원이죠. 그럼 여기다 빵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탈락이에요. 지출액이 없어.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없어요. 시가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공정가치라고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바꿔볼게요. 이 차가 지금 그 중고차 시장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좀 그 공짜로 주는 건 좀 그렇고 2천에 줄게 이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얼마를 쓰는 거예요? 2천만 원 쓰는 거죠. 시가는 3천이죠. 시가는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쓰겠어요? 2천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2천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걸 써라. 왜냐면 2천을 줬으니까 2천을 받은 거다. 근데 없잖아요. 그럼 0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2번으로 가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내가 준 돈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지출액을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3천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2천만 원만 주고 이 차를 받잖아요. 그러면 2천에 데려와요. 얘를 3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3천에 팔면 되지. 그럼 그때 3천이 되는 거야. 그때 2천을 주고 3천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때는 진짜 3천이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만 했을 때는 네가 쓴 돈으로만 적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안 팔면 3천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부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근데 공짜로 받았죠? 순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수익이겠죠 일단. 이건 그냥 대충 봐도 수익 아닙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름만 알면 되는데 이름이 자산 수증이익이에요. 자산 수증이익입니다. 이름 해석해볼게요. 자산 수증이익 증자가 주다죠. 증정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럼 숫자가 받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증여한 거를 받는다. 그럼 기분이 좋아졌죠.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그러니까 수증 받을 숫자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증 나는 받을 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차는 공짜로 줘도 내 명의로 등록을 하려면 이제 취등록세 내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취등록세 이거 좀 고증이 잘 돼 있는데 7%거든요. 맞죠? 7%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210만 원을 이거는 현금으로 내야 되죠. 네, 현금 21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이 계정 광고는 뭘까요? 내가 이 210만 원 안 내면 이 차를 가질 수가 없죠. 취득 부대 비용이죠. 차량 운반부에 붙이면 돼요. 3천만 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내가 이 차를 얻기 위해 210만 원을 더 썼잖아요. 그럼 이 차는 3,210만 원짜리. 이 차를 내 걸로 만드는데 210을 더 썼으니까. 그럼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어컨이랑 이거랑 다르게 느껴지면 안 돼. 아 결국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 쓴 돈은 다 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크게. 안 그럼 하나씩 다 외워야 돼요. 에어컨 설치비 막 외우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뭐 이거 얻으려고 썼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다른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에어컨을 하면 설치 비용이고 차량을 하면 차량 등록세가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외인 경우가 있나요? 예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드는데 안 더하는 경우. 네. 그게 단기매매 증권. 수수료 그거 고백 수수료 그 하나뿐이에요. 그거 제외하고 다 저렇게 더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몰라도 찍으면 맞아요. 이거 단기매매 증권 아닌데 더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의 정보를 처리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 이것도 아까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네. 지금 정확히 말하면 거래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두 개라는 거는 차를 받은 거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만수 씨잖아요. 그리고 내가 취득세를 내려가는 건 또 하나의 거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래란 말이에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상도 다르고. 근데 그냥 이 두 가지 상황을 하나로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한 문제처럼 내고 싶어 이 말이에요. 뭐 그런 왜냐면 한 문제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끼워 넣기로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좀 이해 안 되는 건 두 번 풀었는데 어쨌든 하나로 친다는 거. 두 개잖아요 거래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거래가 두 개잖아요. 받은 거 하나, 취득세 내는 거 하나. 근데 그냥 동시에 있는 걸로 쳐봐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야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취득 부대 비용을 내고 싶으니까. 원래는 따로따로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한번 쉬죠. 지금부터 10분 쉬고 58분부터 볼게요. 아주 쉬운 거.